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들마다 좋다, 나쁘다 등등 많은 주장들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주택임대사업자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또 투자 목적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히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10년 이내에 팔 생각이 없고 또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10년 이내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개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그동안 혜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부동산 투기에 조장한다는 라는 오명하에 혜택들이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조건들인데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부분이 빠졌었고 빌라, 다세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과 고시원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택이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면적의 기준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혜택과 등록이 됩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찾아가시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하시고 신축인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으셔야 되는데 참고로 중요한 사항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신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때는 거주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의 취득세과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 가시면 보통의 계약서가 있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쓸 때마다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받을 때마다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중에서 지방세 즉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두 군데 다 신청이 돼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점입니다. 보통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기 살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나머지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나머지 주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 한 채 남은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고서도 거주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여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싶다면 다른 주택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후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입니다. 신규로 신규주택을 매입하시면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가 있습니다. 또 보유하시면서 내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배제가 있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사항은 가격의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 취득세를 계산했더니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85%까지만 경감이 됩니다. 15%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면적이 85제곱미터까지는 50%만 감면이 됩니다. 이 혜택은요,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구축 주택이나 구축 오피스텔을 살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축 주택 등을 살 때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인 재산세 경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4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75에서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이 경우는 한 세대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공동주택 2개 이상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를 매입하였고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여 2개인 경우 감면 혜택이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 2개거나 오피스텔이 2개거나 해야지 감면받을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되면 감면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적이 무조건 4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인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그동안 서울 지역이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은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종부세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그동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100채를 사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아서 지난 정부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합산되면서 종부세를 폭탄을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합산 배제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의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또 2세대 이상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임대소득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공시지가는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이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대 시에는 75%로 그리고 또 이후 임대 시에는 50%의 임대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2022년 작년 12월에 마감이 될 예정이었으나 2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날짜가 마감되면 또 연장해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지금은 한 번밖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컸었는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25년 5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는 배제받으며 양도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율로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제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보면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또는 재계약을 할 때마다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5%라는 상한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역시나 5%와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 5%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5%밖에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든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보증보험비의 75%를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저 마지막으로는 임대사업자인 것을 등기부 등본상의 임대사업자인 것을 등기부 등본상의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인 것을 알려서 세입자들이 등기부 등본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과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미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신축 분양한 임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 시가가 아직 없습니다. 신축되고 나서 1년 후에 보통 국세청 기준 시가가 결정이 보통 되는데요.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은행에 가서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이 감정평가서도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신축인 경우에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국세청 기준가인 주택가격보다 크다면 보증금 가입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분양 물건인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기준이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인 기준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이때 세입자한테 받는 전세금이 감정평가액과 같거나 작아야 보증금 보증에 가입이 가능해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할 때 미리 감정평가사에게 전세금, 내가 받을 전세금이 얼마를 받을 예정인지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들께 그래야 이제 감정평가사는 전세 시세를 감안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로서의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유리한지 또는 안 하는 게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